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7월 30이고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간략한 시황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회원이 되신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차트를 좀 어떻게 설정하고 보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저희도 차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저의 생각을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황은 뭐가 이렇게 크게 역시나 뭔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려 보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코스피에 우리 한국 시장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것, 거기다가 추가로 어떤 유동성들, 수급들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주가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회사가 좋은 회사를 누군가 막 사면 주가가 오르듯이 코스피도 어떤 실적이 상향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이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나서 추후에 좀 늦게 아는 경우들이 있죠. 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알고 봤더니 미래의 어떤 실적들을 반영한 것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늦게 알 수도 있는데요. 여지까지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내용들이 있었죠. 어떤 실적들보다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경제 지표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것들이 꽤 많고 상당히 빨리 진전되고 이제 회복되는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코스피에는 어떤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확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어떤 리서치 센터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것이 좀 나왔는데요. 작년에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22조였는데 사실 122조 아래로 계속 유지됐었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근데 작년엔 122조였고 올해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 122.2조로 이제 거의 뭐 처음으로 상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근데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아마 조금 더 상향되는 어떤 실적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매우 긍정적인 어떤 신호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떤 수급의 부분일 텐데, 외국인들이 7월 달 들어서 한 1조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1조 정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수급에 대한 무언가, 그 중에서도 이제 외인의 수급들이 이렇게 결합될 때 한국 시장은 PER이 낮아지고 실적 장세로 이제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갈 때는 보통 수출주들이 잘 갑니다. 내수주보다는 수출주들이 잘 가고, 대형주들도 저 밑에 있던 대형주들도 쭉 올라오는, 꾸역꾸역이지만 그래도 쭉쭉은 아니고 꾸역꾸역이라도 계속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3월 19일 이후에 쭉 올라오고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이 구간이 뭐였냐면 PER만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PER이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 실적을 확인한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해졌을 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과거에도 이렇게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간인데 이거 치고 갈지 안 갈지를 조금 뭔가 테스트하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오긴 합니다. 느낌이 나오고, 그렇지만 심리적인 어떠한 그 저항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확 넘어 뛰어가느냐.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는 코스피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걸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강하게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아직 강하게 확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약간은 의문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시황은 뭐 FOMC 결과 뭐 사실 이것도 뭐 완화적인 통화 어떤 정책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 코로나 회복할 때까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한국 시장도 연준 한국은행도 통화 수업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딱히 큰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은 뭐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업종별로 보면 뭐 운송 장비라든지 기계 쪽, 경기 민감 업종들이, 그리고 또 전기전자 업종들이 좀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딱히 뭐 바뀌는 어떤 시황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게 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수가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있는데요. 좀 침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어떤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기대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수가 계속 상승하진 않거든요. 짧게라도 들쑥날쑥 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좀 분해해서 보면 일간 차트를 뭐 이거는 코덱스 200인데요. 일간 차트를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더라도 계속 조정을 받고 움직이고 조정받고 움직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서고 지수가 상승한다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에서 내가 지수가 조정받는 이런 구간에서 내가 사고 싶었던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실적 확인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코스피가 아니고 코덱스 200을 보는데 뭐 비슷하죠, 모양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훅 떠 있을 때는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사지 마시고, 그래서 좀 가라앉았다가 이제 회복되는 요 초입에 매수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가 그런 모습일 때 내 종목을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좀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역시도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지금 막 뭔가를 따라 들어가서 사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역시 이것도 어느 정도 내려올 때가 있을 거고 다시 반등하는 이런 초입에 좀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근데 사실 타이밍이란 이야기를 꺼내기도 좀 부끄러운 게 저희가 타이밍을 잘 못 잡거든요. 저희 역시도. 그래서 뭐 시황을 일단 이렇게 하고 회원분들이 여쭤봤던 그 차트를 보고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희도 차트를 뭐 이렇게 정교하게 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게 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카페에다가 하나 이제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요. 코엘 패션 다들 아는 회사죠. 코엘 패션이 오늘 차트 모양을 봤더니 마치 윌리엄 오닐의 어떤 컷 패턴처럼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코엘 패션을 보면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적정 주가, 어떤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부류가 있을 거고, 매매하는 특징 중에, 어떤 성향 중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트로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희는 이쪽을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하지만 이 차트 영역도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쪽 기본적 분석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는 이 차트 분석, 차트 매매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이쪽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라고 해서 이 기업 실적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매매 방식이든 뭐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 기본적 분석이 있고 어떤 기술적 분석, 차트 매매가 있다고 보면 이 차트 매매, 이 차트를 활용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 그리고 차트로서 어떤 매매하는 타이밍, 모멘텀 투자자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좀 명쾌할 텐데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 봐요.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쪽 기업의 어떤 실적들을 좀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들을 좀 많이 보고,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 차트를 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코엘패션으로 이렇게 정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코엘패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한 지금 가격 한 6,000원 아래는 매우 싼 영역으로 좀 보이고, 뭐 적어도 한 8,000원에서 요 8,000원 이상은 좀 비싼 영역으로 보인다. 라는 어떠한 그 밸류를 나름대로 어떤 측정을 했다면 이 밑에 이 구간에서는 막 사야 되겠죠. 싸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서 이 구간이 넘어가면 막 팔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 모멘텀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잘 사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전 고점들, 전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잘 사지 않아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의 추세의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런 추세를 겪다가 이렇게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질 땐 잘 안 삽니다. 근데 보통 떨어질 때 사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자들이 많죠. 어떤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튀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회사의 적정 주가가 이렇게 왔는데, 적정 주가에서 회사가 움직이다가 확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에 있다가 다시 적정 주가로 회복하고 어떤 거품이 끼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모멘텀 투자자들은 요런 구간을 사길 원할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확 만들어지는 경우.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요런 경우 혹은 이렇게 떨어지는 요 경우, 요 구간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매수의 어떤 그 상황이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자가 맞느냐, 뭐 기술적 뭐 분석 투자자가 맞느냐, 이거는 뭐 어떻게 알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다만 요럴 때 저희는 이 기본적 분석으로서 좀 낮은 가격에서도 좀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파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적정 주가를 넘어갑니다, 보통. 적정 주가를 넘어가서, 왜냐면 이 추세가 만들어질 때 모멘텀 투자자들이 붙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에 의한 이 적정 주가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가치 투자의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때는 모멘텀 투자자답게 모멘텀 투자자와 같이 같은 흐름에서 기술적인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차트를 보고. 그래서 저희는 매수는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기본적 분석에서 하려고 하고, 매도할 때는 차트를 반드시 참고한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회원분들이 말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차트를 좀 보느냐라고 할 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또 표현하죠. 월간 차트, 뭐 주간 차트, 일간 차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보는데 가장 이제 궁극적인 것은 월간 차트로서 큰 추세를 좀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수 매도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거래량을 볼 때는 반드시 주간 차트를 꼭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회원분들이 좀, 좀 설명해봐, 너네가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월간 꼭 주간 차트를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주간 차트를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짧게 이렇게 보면 주간 차트라고 이렇게 하고 사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역시 많이 보고 가장 쉬운 것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주간 차트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 지우고 대표적인 것을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매물대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주간 차트로 10주 이평선 그리고 40주 이평선을 깔아보고 오른쪽에는 5주 이평선, 20주 이평선, 60주 이평선 이렇게 깔아볼게요. 이거를 뭐 일간으로 마치 뭐 이렇게 전환하면 곱하기 5 해주면 되니까 50일 이동평균선, 뭐 200일 이동평균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25일 이동평균선, 1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30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될 텐데 이 왼쪽을 한번 바꿔서 왼쪽을 10주, 40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컴퓨터가 느리긴 한데 오늘 상당히 느리네요. 바꿔볼게요. 나왔네요. 이게 40주, 10주 이렇게 하고 색깔을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뭐 기간을 설정해 보면 뭐 한 200 정도로 같이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건데 이제 어떤 이동 평균선만 좀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메인으로 일단 먼저 보는 것은 추세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주와 40주 이동 평균선을 사용할 때는 이 40주 요 초록색 선을 추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추세 그 방향. 그러니까 이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구간을 내서만 매수를 하겠다. 모멘텀 투자자는. 다만 가치 투자 아니에요. 지금 모멘텀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업 가치 평가를 도저히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누구한테 추천은 받아서 잘 사는데 매도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쓰는 5주, 20주, 60주라고 할 때도 저는 이 추세, 이 초록색 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요하게 보냐면 똑같이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주가가 초록색 선 위에 있을 때만 매수하려고 할 거예요. 가치평가가 아닌 모멘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초록색 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모멘텀 투자자는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왼쪽 거를 보면 이 초록색 선 아래에서는 사실 여기는 가치 투자자의 영역인 거고 이 위에서가 모멘텀 투자자의 이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똑같은 걸로 봤을 때도
이 초록색 아래에서는 매매를 안 하든지 조심해야 되고, 이 위에서부터는 조금 매매를 하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10주, 40주라고 이평선을 깔아놓은 거랑 60, 25주 이렇게 깔아놓은 거가 사실 어떤 큰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주를 깔았을 때 기가 막히게 매매가 잘 된다. 혹은 뭐 5주 이평선으로 했을 때 기가 막히게 매매가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만약에 요거를 한번 좀 확대해서 100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적어도 10주 이동 40주 이동 평균선 이 초록색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를 보면 40주 이동 평균선이 뚫었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신에 매도는 10주 이동 평균선 이 빨간색을 깰 때 매도하겠다 라고 하면 요때 사서 요때 파는 뭐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요때 사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잠깐 빠졌을 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지금 요 빨간색을 잠깐 빠졌다가 올라왔으니까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요걸로 본다면 나는 요 초록색 밑에 있을 때는 매우 조심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역시 이 초록색을 뚫으면 사고 이 빨간색을 뭐 깨면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여기서는 한 번의 매수와 매도가 있었고, 여기서는 한 번의 매수와 매도, 다시 매수와 매도, 뭐 이런 어떤 좀 여러 번의 손이 가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 거고, 그 대신에 여기서는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여기서는 요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뭐 버티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매수를 했다든지 처음으로 뭐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10주, 40주를 본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코덱스 2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로. 이렇게 보면 최근의 걸로만 이렇게 보면 이 초록색 아래에 있을 때는 다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요 부분은 아예 매수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 잠깐 뚫고 올라간 적 있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는 이제 초록색 위니까 매수를 치열하게 해야겠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 다음은 초록색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 안 하죠. 여기도 매수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주를 깔든 9주를 깔든 뭐 42주를 깔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큰 이동평균선 40주 정도라는 것, 그리고 아까 그 오른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어떤 이평선을 하나 정해야 하는 거죠. 장기 이평선. 왼쪽 거는 40주가 됐을 거고, 여기 오른쪽 거는 60주 이동평균선인데, 보통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어떤 앞뒤로 이렇게 장기 추세를 보겠다.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추세를 보겠다. 이렇게 큰 추세를 일단 설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장기 추세에서는 정말로 추세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추세대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의 관점은 이 장기 추세가 아니고 약간의 단기 혹은 중기 추세의 이동평균선을 보고 이제 신호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초록색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를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이 초록색을 돌파함으로써 추세가 전환되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여기를 매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직 매도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전 거라고 했다면 여기를 뚫었을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초록색이 이 장기 추세선 위에를 넘어갈 때 매수하고 단기 추세선을 깰 때 매도하는 뭐 이런 전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어떻게 보냐면 이건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를 많이 쓴다.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사실 여기에 어떤 많은 기교들을 과거에도 이렇게 추가해봤지만 부질이 없더라고요. 어떤 기술적 분석 역시도 단호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게 계속 속임수, 휩소에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를 하는 이유가 장기 추세선이 우상향할 정도면 이 안에서 단기 추세선은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기 추세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면 단기 추세선들은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 나는 모멘텀 투자를 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모멘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평균선 장기 추세를 하나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어떤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보듯이 40주를 봐도 되고 60주를 봐도 되는데 52주로 봐도 됩니다. 52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저는 이제 주간 차트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좀 편한데요. 왜냐면 일간 차트로 하면 차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회사 기업 내용을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힘들고, 이제 다만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내가 설정한 어떤 값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초록색을 뚫는 여기가 진짜로 뚫리는 건지 진짜로 상향 돌파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혹은 내가 설정한 이 매도 자리를 진짜로 이번에 매도하는지, 이 캔들이 하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하나 정도는 깔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도 다시 진짜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확인하는, 좀 더 깔고 설치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어떤 주 지표에 보조하는 어떤 개념에서 하나를 깔고 보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스토캐스틱이나 MACD 기본적인 거 많이 봅니다. 뭐 둘 다 깔아볼까요?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을 좀 참고할 때가 있는데요. 보조지표가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선택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도 이렇게 똑같이 깔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이번에 여기 이거를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하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요때 진짜 돌파되는 거야? 라고 볼 때 이런 보조지표들의 방향성을 보고 한 번 더 확신을 하는 거죠. 혹은 거래량까지 확인하고, 진짜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도 살짝 뚫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보조지표상 아직 방향이 전환되지 않았는데 하고서 휩소를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가는구나 라고 좀 일찍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보조지표의 어떤 방향성으로 좀 더 힌트를 잡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지, 뭐 이것이 뭐 굉장한 무언가가 있고 정답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보조지표를 봐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자수해 보면, 더존비존이라는 회사를 아마 회원분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 언제였었죠? 요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00개 정도를 보면, 더존비존이라는 회사를 요때 저희가 매수했던 것 같아요. 요때
요때 매수했는데 요때 매수하고, 그러니까 사실 요 당시 때 매수할 때는 실적이 확 좋아지기 이전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되겠다. 근데 다만 연간으로 보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 분기로 보면 아직은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차트 모습이 너무 그럴싸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요 당시 때. 그래서 요때 아마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했는데,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매수하고 바로 여기서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는 밸류가 비싼 편이었었거든요. 요 당시 때는. 그래서 매수를 안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주가가 계속 상승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실 요럴 때가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실적으로는 이 정도인데 여기는 어떤 모멘텀의 어떤 장세로 간다면 어떤 보조 지표랑 어떤 이동 평균선을 보면서 따라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했다면 다시 재돌파할 때는 다시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희도 밸류가 너무 비싸다 이러면 차트가 이뻐도 잘 손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놓쳤던, 매우 아쉬웠던 거고, 그 이후로 좋은 회사라고 꾸준히 알고 있었고 과거부터도 계속 꾸준히 매수했던 이런 종목인데, 실제로 이번 파트는 이 상당 초기에 매수하고 좀 놓쳤던 또 이런 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밸류로서 어떤 한계점을 모멘텀 투자자로 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떤 리노공업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리노공업도 언제였는지 몰라요. 한 이 언저리 때부터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때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의 가격은 너무 비싼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샀는데, 사실 보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정 주가라는 게 있으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적정 주가까지 확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고 요때 모멘텀 투자자들이 붙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그런 모습이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언저리를 적정 주가라고 이렇게 봤다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도는 뭐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샀다가 매도하는 거 잘했다 보는데, 여기에서 뭐 모멘텀의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하고 홀딩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여기를 직접 진짜 뚫는지 안 뚫는지를 요런 어떤 보조 지표의 어떤 방향성으로 같이 참고하면 조금 더 정확도 혹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무언가로서 확인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차트 매매를 뭐 아주 멋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주간 차트로 하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는 주간 차트로 그냥 대충 사거든요. 대충 사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저희가 사고 나서 며칠 후에 조정받으면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저희가 카페에다가 콜패션 이거 지금 괜찮아 보인다. 응?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저평가에 되어 있는 회사인데 PER이 어떤 업종 평균 PER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언택트로서의 어떤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텍트 회사들과 같은 밸류를 주긴 좀 그렇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수급이 좀 붙어주니 이거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차트의 모습을 보면 매매하라는 어떤 신호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저희가 6천 원 아래는 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천 원을 이제 갓 돌파하는 초입, 저평가 영역이 이제 해소되는 초입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어떤 수급까지 붙어주는 이런 상황에 차트 모양이 괜찮아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겠죠. 뭐 이렇게 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를 근데 일간 차트로 변경해 보면, 아이고, 또 일목균형표를 제가 좋아합니다. 일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거를 뭐 단순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20일, 55일 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거 높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떠가지고 뭐 살려고 했으면 이런 데서 샀어야겠죠. 사서 이렇게 며칠 한참 올랐는데 우리는 주간 차트상 전고점을 돌파했으니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제 어떤 매매 패턴을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며칠 조정받고 갈 때 사야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비슷한 뭐 모습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요때 샀죠. 주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어떤 컵 패턴의 모양들이 완성되고 톡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요때 샀는데요. 이게 일간 차트로 보면 요 자리입니다. 상당히 높아 보이는, 이거 다시 해볼까요? 요 언저리 때 샀죠. 그래서 회원분들은 이때 안 사고 나중에 좀 조정받으면 이때 사야지,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주간이든 일간 차트든 뭐든 간에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매수 매도의 기준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좀 긴 호흡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10주, 40주를 쓰시고, 좀 짧게 주간 차트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6, 25, 5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방식은 뭐 이렇게 밸류 평가를,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좋은 회사를 이제 차트로서 매매하는 건 매우 좋다고 봐요. 근데 안 좋은 회사를 차트로 매매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라는 전제 하에 내가 매수 매도의 어떤 기준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일단 왼쪽에 10주 40주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보조지표 지우고 이렇게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면 나는 초록색 이 40주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 안 한다, 위에 있을 때만 매수한다 라고 보면, 여기서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봐야죠. 뭐가 됐든지. 그러나 이 초록색을 뚫는 순간 매수하고 빨간색을 뚫는 순간 매도, 그리고 다시 초록색을 여기서 뚫을 때 매수하고 매도, 매수 매도가 이렇게 잦을 수 있습니다. 상승 초기 때는. 근데 상승 추세가 확 만들어지면 한번 매수 잘 들어가면 한참으로 올라가지만, 이 초기 때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수하고 현재는 홀딩하고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과거로 본다면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초록색 아래에서는 안 사고 이 초록색 위에서는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매수 매도 기준으로. 빨간색을 밑으로 깨면 매도, 위로 뚫으면 매수, 다시 밑으로 깨면 매도, 위로 뚫으면 매수. 계속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초록색 위에 있을 때는. 그리고 초록색 아래에 있을 때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 그리고 오른쪽은 뭐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이 오른쪽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할 필요는 있어요. 이때의 기준은 이 초록색 아래에 있을 때는 조심한다. 매수를 안 한다가 아니고 조심한다. 이 초록색 위에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한다. 뭐 이 정도이고,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초록색 아래에 있을 때는 조심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다만 언제 매수하느냐? 이 파란색 위에 있을 때는 매수, 빨간색에서는 매도. 요거예요. 파란색에서는 매수, 매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위에 있으니까 다시 빨간색을 뚫을 때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매도 혹은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어떠한 수익들이 작은 어떤 매도의 손실을 다 메꿔주거든요. 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게 사실 뭐 어떤 굉장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만 차트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차트 매매라는 게 뭐가 없어요. 아주 솔직히. 다만 기업 평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진 숫자가 나오죠. 아,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야. 얼마 되면 팔아야지 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고 차트 매매는 이게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솔케미칼 보면 뭐 TCK로 볼까요? TCK는 저희가 한 5만 원 정도 대에서 매수를 했죠. 왜냐면 사실 그 이전도 이제 저평가이긴 한데 5만 원이면 언제냐면 요 아래면 5만 원 요 아래면 싸다라는 생각인데 이때는 코로나가 확 빠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초기라서 저희도 좀 무서웠었던 부분이 있어요. 과연 실적이 코로나 이후에도 잘 나올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좀 많겠죠. 그래서 이때 과감히 좀 못 산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저희는 5만 원 언저리를 저평가 영역이라고 TCK를 봤었는데 TCK의 과거는 저희가 이 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고 선이 잘못됐네. 5만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샀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 저희는 10만 원 정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홀딩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가치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위에까지 상승하는 건 모멘텀 투자자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런 거 다 모르고 나는 그냥 주식 차트로만 이제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왼쪽 걸로 한다면 저희는 요 초록색을 기준으로 딱 선을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땐 매수 안 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뚫었을 때 매수하고 쭉 가다가 뭐 여기서 매도를 했겠고 그 다음에 다시 뚫었을 때 매수하고 쭉 뭐 홀딩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거를 이제 좀 길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긴 하죠. 지나고 난 차트는 상당히 명확하죠. 보면은 이 위에서 매수했을 때,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추세를 만들면 얼마나 무섭게 올라가는지도 좀 알 수 있잖아요. 이 초록색 위에서 이렇게 구간을 보면, 그렇죠? 초록색 아래에서는 또 무섭게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왼쪽 거는 이렇게 초록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면 오른쪽은 좀 더 바쁘겠죠. 짧게 하는 거니까 이 초록색을 기준으로 조심하지 과감하게 하자 이렇게 나눠 본다면 일단은 이 초록색 아래에서는 매수 안 하고 있다가 파란색을 뚫을 때 매수하고 매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약간의 손실로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을 뚫을 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이 초록색 위에서니까 아주 과감하게 해야겠죠. 여기서는 다시 매수하고 뭐 이 언저리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잦은 매매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조금 뭐 매매가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아주 기초 중에 기초 뭐 이런 거죠. 뭐 5일 이평선을 뚫으면 사고 깨면 매도하고 아주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사람들이 처음 차트 배울 때 하는 이런 방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차트에는 왕도가 없고 과거의 차트 패턴이 미래를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나의 어떤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확 올라갔던 애들이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여기서 사서 꽤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것을 좀 버틸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빠질 때 잘 안 팔다가 기다리다가 확 빠져서 본전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10주 이동평균선을 깰 때 파는 것과 5주 이동평균선을 깰 때 파는 것에 어떠한 굉장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파는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수익을 확정 짓자라는 거예요. 작은 수익이라도 확정 짓자라는 것이고,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모멘텀 투자자는 잦은 매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가치 투자자로서 그래 10,000원 이하에서 사서 한 10만 원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딱 러프하게라도 가치 평가를 자기 기준대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흔들릴 때 신경 안 쓰겠죠. 다신 이 가격대와 이 구간만 신경 쓰겠죠. 근데 이제 모멘텀 투자자는 여기서 바쁘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렇죠. 바쁠 수 있죠. 근데 이거 아무튼 장단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장단점. 근데 저는 가치 평가가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어떤 기준이 생기기 전에는 차트로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매매를 하는 게 낫다. 함부로 물타기, 하락하는 것, 낙폭과대 이런 것들을 매매하지 말고 차트로 매매할 때는 모멘텀 투자, 상승할 때만 매매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잡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차트 매매를 저희가 잘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잘 못하기 때문에라는 것이고, 차트 매매가 나쁘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차트 매매로 어떤 끝판왕을 갈 수 있는 어떤 실력자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도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것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한번 평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쓱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이걸로 봐볼게요. 선이 두 개니까 간단하죠. 이걸로 ETF를 한번 볼게요. ETF를 어떻게 나누냐면, 그러니까 추세를 볼 때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ETF들이 있죠. 이만큼이 상승을 현재 잘하고 있는 애들이고, 얘네는 상승 초입이고, 얘네는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애들로 저는 나눠놨는데, 이거를 차트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눴냐면, 일단은 이 초록색 선 위에 있는 애들을 여기다가 아니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거 끝으로만 해볼게요. 최근에 거 이렇게 봤을 때 이 초록색 선을 위에 있는 애들을 위에다가 놔두고, 그렇죠?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볼까요? 소프트웨어 좀 이렇게 볼까요? 소프트웨어 보면, 소프트웨어 IT ETF를 보면 초록색 위에 있죠. 그리고 반도체 얘네들도 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죠. 이 초록색 위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다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위에다 놔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구역에다 놔둔 애들은 뭐냐면, 초록색 아래에 있으나 빨간색이 상승 추세인 애들.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단기 추세는 상승하고 있는 애들을 여기다 놔둡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시세로 표현해 보면, 은행 ETF들은 아직도 장기 추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경기 소비재 얘네들도 장기 추세는 하락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근데 마지막 이도저도 아닌 애들, 이렇게 보면 보험 장기 추세도 하락, 단기 추세도 하락, 이런 애들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겠죠. 모멘텀 투자자일 경우에는 방송통신 ETF도 마찬가지, 여행 레저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요쪽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 건설 이런 쪽, 증권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트로서 현재 모멘텀 추세는 어디쯤에 와 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재는 뭐 반도체, 헬스케어, 바이오, 게임 이런 애들이 아주 강했죠. 화장품은 이제 초기 상승 초기일 수도 있는 애들인 거고, 그죠? 철강도 이제 상승 초입, 이제 초록색을 뚫었잖아요, 여기, 그죠? 이렇게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을 보면 왼쪽 걸로 보면 초록색 위로 뚫었구나. 이제는 중장기 추세도 상승으로 전환되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에서 이제 매도 초입에 매도가 되고 쭉 빠지고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는 이 왼쪽 방법이 이런 것이고, 이 오른쪽 거는 좀 빠르게 매매가 되겠죠. 이 아래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파란색을 뚫었을 때는 매수를 하고 홀딩하고 있는, 여기서도 홀딩하고 있는, 약간 여기서 조금 더 싸게 샀겠지만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큰 상관은 없고요. 제가 회원분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는 하는데 배울 거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한테 차트에 대한 어떤 지식은 뭐 어떤 방법은 뭐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잊어버리시고, 대신 이 말씀은 뭐냐면 모멘텀 투자자는 모멘텀 투자자, 즉 상승 추세에서만 사용하시라라는 것. 하락 추세에서도 차트 매매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는 가치 투자자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5주, 20주를 쓰든 뭐 10주, 40주를 쓰든 장기 추세가 우상향할 때 쓴다면 굉장히 그래도 도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좀 오늘 방송하고 좀 뭐라고 하죠? 조금 후회되긴 합니다. 이런 방송은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이게 괜한 차트로서 어떤 무언가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수는 기본적 분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SK텔레콤 이런 애들은 보면은 아직 매수도 하기 어려운 구간이죠. 그렇죠? 얘네들로 보면 이 초록색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요 구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차트와 어떤 기본적 분석의 어떤 다른 점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저희 카페에도 보면 첨보라는 회사를 저희도 한 뭐 5만 원 언저리 때 샀던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이 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좀 상향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첨보라는 회사도 이 7만 원 정도를 넘기 전에는 못 산다는 거죠. 모멘텀 투자자들은 7만 원 정도 돼야 살 수 있는 거죠. 여기도 한 6만 원 이상, 7만 원 요 사이 때 사는 것. 하지만 이 아래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본적 분석으로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때 사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희는 아직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직 고평가가 아니라는 판단에 차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만약에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매도에 대한 어떤 아주 신중한 어떤 고민이 빠졌을 거고, 아마 오른쪽 차트로 했던 사람이면 매도하고 다시 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고, 저는 차트 매매할 때 복잡하게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동평균선 하나만을 주간 차트에서 활용합니다. 왜냐면 일간 차트는 너무 매매가 잦아서 개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월간 차트는 차트 매매하기는 너무 힘든 어떤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간 차트로서 모멘텀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저는 이런 방법을 쓴다. 다만 추천은 하기보다는 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방송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방송 끝내고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